분들은 또 기다려 주셨는데 이제 곧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도에 계신 분들만 들어오시면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아이들은 예, 어, 좋습니다. 이제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명나무 학교 입학 설명회에 와주신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 또 우리 아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소명나무 학교 이사장 정용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제가 우리 학교를 세우게 되는 과정 속에 긴 이야기들을 다 할 수 없고요. 이 학교를 많은 학교들이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기독대한 학교를 세우게 된 가장 핵심적인 얘기만 짧게 하고 저를 이어서 교장 선생님 또 교감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우리 교육 철학과 또 학교 교과 과정에 대해서 이어서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입학 설명회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 주시고 독생자 그 귀한 아들을 아낌없이 저희들을 위하여 보내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시고 또 자녀들을 주시고 이 귀한 자녀들을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백성으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잘 양육하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키워나갈 것들을 고민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소명나무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고 또 교육하고 있는지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학부모님들과 아이들과 함께 우리 선생님들이 나눌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딥혀 주시고 또 짧고 제한된 기회와 시간이지만 중요한 부분들이 잘 커뮤니케이션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나눔, 모든 순서를 통해서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용인시 수지구에는 정말 많은 기독대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아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자녀들도 기독대한 학교에 보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기독대한 학교를 왜 세워야 하는가? 이 질문은 학교를 세우면서 저에게 있었던 큰 숙제였습니다. 풀어야 되는 숙제였는데 학교를 세우게 되는 긴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제가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 이 학교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결정을 하게 될 때 창세기 4장 말씀이 그때 제가 새벽에 묵상하고 또 나누던 말씀이었거든요. 창세기 4장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3장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 바깥의 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대부분의 4장을 가인 이야기로 가득 채웁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얼마나 문명의 발전과 진전을 이루고 또 악기를 만들고 노래하고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고 반짝반짝반짝한 거예요. 화려하고 이력서를 쓰면은 많은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이력서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안에 들어가서 읽어보니까 라멕이 일부 다처제를 시작을 하고 에녹이 처음으로 성을 쌓고 또 자기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어린 소년을 라멕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부끄러워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살인 창가를 부릅니다. 그러니 반짝거리고 화려한데 그 안에 이루어진 문명의 이기와 발달과 발전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은 파괴적이고 살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4장이 끝나면서 한 줄로 이렇게 끝나는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긴 가인의 후예들 이야기를 끝나는 제일 마지막에 셋의 자손 이야기가 딱 두 줄밖에 안 나와요.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이야기가 에노스 이야기로 끝나는데 비로소 에노스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끝. 그러니 에노스가 이루고 있는 문명의 이기 발달, 어떤 도시를 만들고 성을 쌓고 화려한 그러한 이력을 남기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가인의 이야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초라하고 빈약한 에노스 이야기로 끝이 나요.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에노스 시대에 처음 불렀다는 거예요. 이 에노스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지식을 가지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그러한 세대였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는 5장, 6장, 7장, 12장 이어지면서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전부 다 셋 에노스 후예들입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좀 문맥적으로 읽어보면 4장만 딱 보면 겉모습만 보면 가인이 훨씬 성공하고 화려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파괴적이고 살인적이고 잔인한 그러한 열매만 맺어요. 그런데 에노스는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불렀더라 끝이지만 이 에노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셨고 구속사를 이끌어가고 계셨고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계열은 이 경건한 세대였다는 것이죠. 역사를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아이들도 지금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처럼 중,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저도 대안학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가 가인의 시대구나.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이 문화 철학적인 사조가 이 가인의 후예의 공기를 마시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 아이들이 똑똑해지고 우리 아이들이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지만 거기서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상당히 파괴적이고 반성경적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구조적이구나. 이 구조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은 그냥 한 가정에서 잘 집에서 양육하는 것으로 힘들겠구나.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에 노출되어지고 그리고 인터넷에 노출되어지고 거기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가인적인 것들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이 학교를 세우면서 제 마음속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알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아이들을 길러내야 되겠다. 그것이 창세기 4장 2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소명나무 학교를 시작하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을 보내보면서 기독 대안학교라고 하는 이 기독이라고 하는 이름을 대고 있는 대안학교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안에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성경은 큐티하는 수준입니다. 시간도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 예배하고 가르치는 시간이고 매일 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큐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세우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성경 66권을 한 절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읽고 가르치겠습니다. 6년 동안 매년 11권의 성경을 가르치면 6년 우리 초등학교 1학년으로 들어온 친구들은 졸업할 때 66권을 한 절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가르친다고 하는데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는데 어떤 성경적 세계관이 나오는지 저는 질문했고요. 의문했고 물음표를 던졌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을 끄집어내는 큐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먼저 인풋, 먼저 바르게 읽고 바르게 배우고 그것이 내 안에 축적되고 탑재되어지고 내면화되어지고 난 다음에 큐티를 해야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큐티하고 개인 큐티하고 또래 나눔을 하면서 큐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 소명나무 학교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성경 66권을 다 읽고 매년 11권씩을 저와 함께 읽고 또 제가 직접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이고 또 신학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직접 와서 성경을 같이 읽고 같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는 부분들은 저에게 질문하게 하고 또 제가 남아서 대답을 하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명나무 학교에서는
이 성경 66권을 가르치면서 이 에노스 세대를 일으키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정말 이 가인의 후예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대에 경건한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학교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을 나누고, 저는 이 오프닝 이 멘트를 이렇게 약하고, 이제 이어서 우리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또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서 우리 자녀들을 이 학교에 맡기면서 소회를 나누어 주실 텐데요. 이런 에노스 세대를 키우는 일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학교의 교장으로 맡고 있는 이제 우리 학생들은 주아이 선생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본명이 이주혜입니다. 제가 우리 학교를 세울 때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에노스의 세대, 그거를 이제 목사님은 큰 꿈을 꾸시고 세웠다면 전 이제 교육적으로 고민을 여러 가지를 했어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인풋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교육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프로젝트 수업도 좋고 활동 수업도 좋은데 아이들에게 이 시기에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일까? 또 여러 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교들 중에서 우리 학교만의 특색을 가지고 또 우리 학교에 하나님 보내주신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라는 것을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우리가 이제 이 베스트 유라는 철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먼저 하나하나씩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B는 이제 바이블. 네, 우리 성경을 66권을 다 배운다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금 밑에 사진들을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성경 공부를 한 저번 학기 또 요번 학기의 모습들이에요. 그럼 우리 저기 지금 유아학교 제일 최연소 아이가 지금 고개를 빼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네, 한 절도 빼지 않고 배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권을 배우고 올해는 6권. 그래서 1년에 11권. 그러면 6년이면 66권을 다 배우게 되고 한 절도 빠지지 않고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의 지식이 그냥 간단한 어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큐티 혹은 뭐 그냥 개요 이 정도가 아니라 구절을 빼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또 아이들이 배움의 깊이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공 선생님이 와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큐티 책을 보고 또 재탕을 해서 아이들에게 씹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 또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도 배움이 엄청 커요. 이렇게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왜 썼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우리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깊이가 다르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풋이 먼저 들어와야 아이들의 세상을 보는 시각이라든가 세계관이라든가 그 안경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마땅히 가르칠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라는 그것이 마땅히 행할 길이 어떤 지식적인 거 아까 말씀해 주신 가인의 후세 많은 그런 지식과 이런 것도 있지만 마땅히 행할 길은 먼저 말씀이 돼야 되겠다. 너희들이 일평생을 살 때 너희들의 기준이 돼야 되고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이 말씀이니 그걸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라는 말씀을 믿고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 두 번째는 이제 education인데 education은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통 교육을 사전적 의미를 보면 지식이나 교양을 가르치다, 전수하다. 근데 제 생각에는 education은 배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 재밌었어? 재밌었어. 자, 오늘 무엇을 배우냐 물어보면 얻어간 게 없어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많은 교육들의 폐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는 재밌고 뭐가 즐거웠는데 뭘 배웠냐 그러면 배운 것이 없는 것이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선생님은 열심히 가르치셨는데 아이들이 그거를 배우지 못하고 그러면 그것도 이제 교수법이라든가 아니면 선생님이
학생의 문제라든가 이것들을 다 고려해 봐야 되는데 사실 배움이라는 것은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내가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셨지만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혹은 활동을 통해서 오늘 활동을 재밌게 했는데 이 활동 속에서 내가 얻었던 행심이 내 것이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아이들에게 배움이 일어나고 효과적으로 이 아이들이 뭔가를 가져갈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교육학 전공하면서 늘 꿈꿔왔던 교육이 있었어요. 아직은 못 가봤지만 제가 스칸디나비아를 너무 사모하고 그 나라 핀란드를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이 나라는 어떻게 평등한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왜 계층이 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예술을 많이 가르치고 삶을 행복하게 하고 또 아이들의 수준별로 그 아이들에게 깊이 있는 가르침을 가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늘 있었어요. 그 과정 중에서 또 이제 그 나라의 사회적인 요소나 혹은 국가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따라할 수 없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해보자. 그래서 저는 평등한 교육을 꼭 하고 싶었고요. 모든 아이들에게 깊이 있는 교육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또 그 배움 속에서 아이들이 즐거웠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가르침 속에서 사전적 의미는 지식이나 교양을 가르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가르치는 것 중에 사랑과 그 사랑 안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꼭 우리가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보시면 이 제일 어린 아이들을 손을 잡고 가는 이 사랑의 책임이 있고 또 이렇게 어, 타인의 즐거움 우리 이번에 체육대회 사진인데 그 조가 이겼다고 이렇게 세상을 이긴 듯한 너무 즐거운 우리 친구의 얼굴 표정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또 내가 해야 할 책임, 또 여기 보시면 주변 환경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지으신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가 창조수부라고 하는 것들이 이 세상을 이해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 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지만 나를 사랑하듯이 내 친구를 사랑하는 그 친구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또 우리가 주어진 나의 책임.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 이름을 걸어놓고 이게 사물함이 있는데 그거를 정리하는 법과 내가 내 할당량의 숙제를 하는 것과 또 내가 내 책임을 다하는 것과 또 프로젝트 수업할 때 내 것을 하지 않으면 친구까지 같이 하지 못한다는 이런 책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놀잇감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실 상상력을 많이 키워주는 이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셀프 스터디인데 너무 원하시는 거죠. 모든 부모님, 저도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연구하고 스스로 아이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자기 주도가 되고 너무 원하는 바예요. 근데 이게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돼서 이제 부모님의 잔소리로 인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중학생이지만 이게 계속 잔소리를 한다고 되지는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얘기 안 해도 밤새 연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연구가 되기까지는 이 아이들에게 많은 경험을 하게 해야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관심 갖는 게 무엇인가를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이제 우리 학교에서 던져주면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자기가 찾고 또 여러 가지 엔진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추구하는 건데 제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아이들에게는 많은 걸 경험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부모님도 자기 자녀를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자녀를 잘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 애는 왜 이럴까? 우리 아이는 왜 이런 반응을 할까?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를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대로 알아가는 과정에 있고 이 아이는 이런 걸 좋아하구나. 나를 닮았지만 또 이런 다른 면이 있구나. 근데 이 아이가 이것도 잘하는구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부모님도 아이를 연구하고 우리 학교도 이 아이를 같이 알아가고 탐구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 위에 보면 우리 소나답 사진인데 네, 가서 조개를 캐고 이렇게 잘 캐는지 몰랐어요. 얼굴은 공주님이거든요, 우리 다혜가. 근데 가서 정말 몸을
몸을 사리지 않고 정말 거기 있는 갯벌에 조개는 다 캐갖고 왔어요. 근데 부모님도 얘가 이런 면이 있었구나. 저희도 몰랐어요. 다혜가 조용조용한 아이였는데 이런 면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이거를 한번 경험했더니 가서 인터넷에서 찾고 조개라는 게 뭐지? 내가 캔 조개는 무엇이지? 또 왜 우리나라 서해에는 이런 갯벌이 있지? 이런 거를 더 깊게 알아가더라고요. 알고 싶어 하고. 이제 그게 우리가 소나답이라고 조금 이따 교감 선생님이 설명하실 건데 방학 때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또 흥미를 이끄는 게 저기 우리 학교 제가 자랑할 것이 많이는 없지만 제일 크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이 학교를 사랑해요. 학교에 오는 걸 너무 좋아하고 오늘 굳이 안 와도 되는데 우리 친구들 왔잖아요. 우리 저기 예쁜 혜령이도 앉아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학교를 사랑하고 우리 혜령이 얘기 잠깐 하자면 이 길을 꼭 지나가게 엄마 주말에도 이 길을 가고 학교 한번 더 보고 싶다. 이제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근데 학교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고 학교로 오는 걸 즐거워하고 방학을 괴로워해요. 빨리 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학보다도 학교가 더 재밌는 학교. 근데 그 재미만 있으면 안 되고 그게 어떤 배움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고 우리가 다른 학교랑 다른 것은 이제 초등임에도 불구하고 과별로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전공 선생님도 계시고 전문 선생님도 계시고 그 선생님들이 깊이 있는 가르침을 하시거든요. 어쩔 때는 아이들을 멀리 내다보시고 하나 툭 던져주면 그 아이가 그것을 갖고 더 연구하고 더 배우고 싶고 선생님 더 알고 싶어요 하는 것들이 제가 원했던 자발적 연구예요. 흥미를 이끌어주는 거. 그래서 제가 많은 선생님들을 모셔왔고 그 선생님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이것도 해줘 보세요. 저것도 해줘 보세요. 아이들에게 많은 거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네, 저는 막 열정이 넘쳐서 우리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아직 못 다 했고 지금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타임이 적기 교육인데 이게 이제 제가 늘 고민하는 지점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지금 이 나이에 4세부터 이제 12세 혹은 11세까지 이 아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교육이 무엇일까? 제일 큰 교육은 사실 뇌를 키워주는 일이에요. 꿈을 키워주고 창의성을 키워주고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로 상상하게 하고 우리 친구들에게 꿈을 키워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한번 소나답을 국내 말고 해외도 한번 가보자. 우리 해외에 있는 지층을 알아보자. 우리 해외에 있는 하나님의 그랜 캐니언도 한번 가보자. 이런 꿈을 키워줬더니 이제 2학년 친구들이 지금부터 돈을 모으고 아빠 마사지 해주고 안마 해주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해요. 내가 6학년 되면 반드시 남아공을 가고 싶어요. 이렇게 꿈을 키워줬더니 지금부터 이렇게 돈을 저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꿈도 없는 친구들은 아무것도 못 하겠구나. 가든 안 가든 네가 지금 꿈을 키우고 이런 걸 해보고 싶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다. 우리 꼭 가자. 그래서 약속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4년 있다가는 반드시 가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런 상상력을 키우고 좋은 꿈을 키우고 또 이 시기 때 이게 너무 해보고 싶구나 했더니 자기들이 남아공에 대해서 막 알아보고 이게 제가 해보고 싶은 교육이에요. 또 하나는 이 나이가 지나가면 절대 할 수 없는 이제 나중에 배워서 배워는 지겠지만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언어. 그래서 저희가 영어 시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만 10세예요. 만 10세가 지나가면 원어민이 되기는 불가능하죠. 근데 간혹 가다가 정말 초인적인 노력으로 막 언어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1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하는 영어나 중국어는 머리가 정말 날랑날랑하고 아직은 너무나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아이들이 한자 너무 어려워요. 하기 싫어요. 자, 5번만 써봐. 그러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외워져 있어. 그럼 친구들이 하기 싫다고 하다가 5번 쓰고 한번 뒤집어서 한번 써볼까 그러면 왜 외워졌지? 하면서 써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아니면 배워질 수 없는 이 언어 교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재미있게 이 아이들에게 흥미를 잃지 않게 이 교육을 해 나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늘 고민하는 지점에 있고 제가 우리 영어 선생님들 4분이나 계시는데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학교에 제가 이제 입학 상담을 하면서 여러 친구들이
이 세상에 제일 싫은 과목이 영어예요 하는 친구 여럿이 있었어요. 영어학원을요 수년 다녔는데 너무 싫어요. A만 봐도 싫어요. B까지 가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친구들이 많았는데 우리 영어 교육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지금 한 명도 없어요. 너무 재밌게 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흥미를 잃지 않으면서 이 교육을 해야겠는데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연구하시고 또 방법들을 막 탐구하셔서 수업들이 이게 가만히 앉아서만 하는 수업이 아니고 활동적으로 여러 가지 다이내믹하게 이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입식도 필요해요. 그래서 연상 교육도 하고 꾸준히 하는 훈련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연상 교육도 하고 매일매일 하는 문제집도 하지만 또 같이 하는 프로젝트 수업도 해서 이 시기를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것들 또 생각을 키워줘야 되는 것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학 교육 같은 경우도 칠교 놀이를 많이 하는 건데 이것들도 이제 이 아이들이 지금 익히지 않으면 사실 중학교 오면 좀 늦은 감이 있는 이 공간감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 교육을 저희들이 늘 고민하면서 이 시간에 맞는 지식을 쌓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유인데 사실 명문 학교를 가시거나 뭐 세상에 많은 학교를 가시면 저희보다 더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를 잘 몰라요, 우리가. 이 아이가 왜 그런지도 잘 모르고 어떤 때는 어 저는 늘 그런 생각이에요. 나도 내 자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타인인 우리 자녀를 알 수 있지?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좀 트러블이 있거나 이럴 때 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도 네 마음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선생님도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기도해.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도 화 안 내고 싶고 나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나도 모르게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늘 하나님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너도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 지금 우리 안수받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아이들 교육의 궁극적으로는 이 아이에 맞는 교육이 무엇이고 이 아이가 잘하는 게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길 원하는가를 기도하지 않고 키울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또 제일 큰 장점이 목사님이 이제 늘 기도해 주시니까 어떤 친구들 좀 몸이 불편하거나 그러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떨 때는 감기 걸린 친구 저한테도 전화요. 제가 이제 손잡고 기도해 준 기억이 났는지 교장 선생님 저 지금 불편한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엄마가 아프다니까 가서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우리가 기도로 살아야 되고 지금 우리가 많은 것을 너희에게 줬지만 이게 영양 과다인지 이 아이가 소화해서 이 아이에게 적절한 것인지는 정말 우리가 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겠다. 이제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이고 또 이 아이에게 적절량을 줘서 이 아이에게 골고루 영향이 되게 해야겠다. 거기에 핵심은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반드시 직접적으로 가르쳐야 되고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배워야 되고. 근데 아이들이 너무나도 순수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 습득을 하고 저희가 저번 한 학기를 해보니까 이제 우리가 첫 권이 레위기였는데 레위기를 배우면서 아이들의 깨달음이 이렇게 클 수가 있구나. 아이들이 5가지 제사법을 배우면서 이렇게 깨달을 수 있구나. 어떤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왜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에 지금의 동성애는 죽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소와 양이나 이제 소재 이런 것들을 들을 때 왜 예수님을 양으로 비유하셨어요? 소가 제일 비싼데 소로 비유하시지 않고 양으로 비유하셨어요? 엄청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서 질문했을 때 이제 목사님이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너무 좋은 질문이다. 너희들 정말 좋은 질문이고 어쩌면 우리 어른들도 바쁘게 사느라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 질문들을 말씀 생각을 통해서 아이들이 질문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은혜를 강구하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전통 아주 중요하죠. 이 전통을 그 다음 세대에 물려가는 거 이게 이제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지금 5가지 베스트 유 너의 최선을 끌어내자. 이제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입니다. 네. 각 과별로나 우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우리 교감 선생님이 나오셔서 얘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Hello, my name is Esther. Hi, I'm Sam. Her name is Lily. And this is Tahe. Welcome to BTCS. 성경은 이제 학교라는 공간, 그리고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또 저도 이제 직업이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학교에서 받는 영향이, 그리고 이제 선생님과의 받는 영향, 또 또래 관계에서 받는 영향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거를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가장 오랜 시간 있으니까 이곳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배우고, 또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선생님들께 배우고, 또 아침마다 성경을 배우고 읽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이 너무 꼭 필요하고, 그냥 기독교 학교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겉으로는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본 결과 우리 학교에서는 이 신앙과 학업을 같은 선상에 두고 가르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보통 학부모 상담이라고 하면 담임 선생님하고 이렇게 1대1로 면담하는 걸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특별하게도 자녀가 배우는 모든 과목 선생님들께서 자리에 와주셨고, 각각의 그 수업에서의 태도, 학업적인 부분들, 성품,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께서도 같이 계시고, 자녀의 그런 전인격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셔서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어쩌면 부모인 저보다도 더 아이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바라보시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네. 이제 아이들은 변하잖아요. 그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가 저는 선생님하고 관계에서 많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이들이 특히 저의 자녀도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또 발표도 처음에는 잘 안 하다가 지금은 막 손을 든다는 그런 또 피드백을 들었고, 또 학교를 너무 가고 싶어 해요. 제가 이제 학교를 못 가는 상황이 생기면 너무 화를 내고, 나 학교에 너무 가고 싶은데 왜 학교를 못 가냐. 네, 부모인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들께 아마도 어떤 책임감, 의무감, 그걸 넘어선 어떤 소명이 있지 않으신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사실 선생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학교를 보내고 제가 마음이 너무 편해요. 마음이 놓이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숙제를 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 네. 네, 서담이가 알아서 스스로 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숙제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궁금한 거나 도움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이제 엄마 도와주세요 하고 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 이외에는 알아서 숙제를 해서 제가 숙제가 뭐냐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What do you like the most about our VTCS Passport English program? I like that we have 4 different levels of classes, so all the students are in either South Africa, UK, USA, or Argentina's class. I like that we
don't just do bookwork, but also play games that help us learn English.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브라이언 교감이고요. 이 학교에서 영어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우리 교장 선생님 또 목사님 학교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설립이 되었고 어떤 뜻을 가지시고 이곳에 이 많은 학교들이 있는 이 용인에 또 하나의 학교를 세우셨는지 들으셨습니다. 뭐 저도 같은 마음으로 설명드리고 싶지만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여러분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들, 좀 실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준비를 제가 이전에도 뭐 이제 다른 학교에서도 일을 하고 하면서 입학 설명회를 많이 치러봤고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적기도 하고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서 앉아서 이렇게 앞에서 하시는 말씀 듣고 또 오신 분들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준비한 거를 소개시켜 드리는 것보다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같이 나누는 게 조금 더 필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들도 나누면서 제가 또 마음에 주시는 대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적인 어떤 티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좀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은 인생의 비전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초등교육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전에 제가 선생님들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여기가 개교하기 한 2주 전인가 합류하게 됐고 이전에는 다른 국제학교에서 이제 교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 가족도 그렇고 제 스스로도 제가 여기 와야 되는 이유가 없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좀 오래 했고 미국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 국제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을 대학에 입학시키고 유학을 보내고 또 뭐 이런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초등학생을 가르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한테는 스페셜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이사장님과 또 교장 선생님 네 분을 만나 뵙고 그 이후부터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이 기도를 하는 과정에 이 문구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문구인데 그 문구를 하나님이 저한테 떠올리게 하셨어요. 제가 한 번도 우리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 또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제가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Do not wait until the last minute. The last minute is the worst minute 이라는 얘기예요. 마지막까지 기다리지 말아라. 미뤄두지 말아라. 그 순간이 엄청 고통스러운 최악의 순간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아이들한테 하고 시간을 지키고 이런 것들을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소명나무 학교에 이제 리더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생각을 왜 하게 될까라고 돌이켜 봤을 때 제가 대학생들도 가르쳐보고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가르쳐보고 또 국제학교에 있다 보니까 초등학생들도 만나게 돼요. 근데 대학생들이 변화되는 게 쉬울까? 초등학생들이 변화되는 게 쉬울까? 고등학생이 쉬울까? 초등학생이 쉬울까?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고등학생들이 경험해봤지만 정말 극소수로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가 자신 인생의 변화가 되고
또 비전을 찾아서 훌륭한 또 인격체로 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자신의 자아가 커져 버렸고 자신의 세계와 사회가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을 봤을 때 이 친구들은 정말 이렇게 쿡 찌르면은 그 자리가 그냥 이렇게 쿡 찔린 자리가 남아 있을 정도로 흡수력도 좋고 변화될 수 있는,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이게 그 순간이다. 초등학생 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성공한 인생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제가 이 학교에 오면서 연결되는 얘기인데 하나님께 구한 사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어떤 선생님들이 모여 있는지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와서 제가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이전에 있었던 학교에서도 많은 선생님들을 면접도 하고 또 같이 생활도 해보고 훌륭한 선생님들이 너무 많았지만 제가 마음속에 원하는 한 가지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Love for the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에 대한 그 사랑, 어떤 책임감, 이것이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부족한 선생님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선생님들한테 반영되어 있는지를 보고 싶었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셨어요. 제가 선생님들하고 첫 번째 미팅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여기는 하나님께서 천사 같은 분들을 모아주셨군요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말로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청지기적 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시는 그런 선생님들을 제가 뵙고, 이곳에 하나님이 이미 사람들을 모아주셨구나. 우리 목사님과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학교를 세우시려고 하는 그 뜻을 먼저 보여주셨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오시면서 이렇게 둘러보셨을 때 아직 학교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하드웨어적으로 아직 부족한 점들이 있지만 그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재정적인 부분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채워주실 거라는 생각을 분명히 제 경험 속에서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하고도 항상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의 미래에 대해서 그려보지 않는 선생님들은 이곳에 계실 필요가 없는 분들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실례로 저 2학년 학생한테 계속 선생님이 너희 꿈이 뭐냐라는 걸 물어본 케이스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요새 꿈을 물어보면 제일 많이 대답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가 되고 싶다고? 네, 유튜버, 뭐 걸그룹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친구한테 유튜브가 뭐 하는 건지, 유튜버가 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냥 미디어의 영향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고 또 자기가 많이 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지, 왜 그것이 돼야 되는지, 내 인생의 비전이 뭔지 어리기 때문에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변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따라서 아이들의 생각이 많이 바뀝니다. 2학년 친구의 그 부모님이 저를 만나서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기쁜 얼굴로 오셔서, 선생님, 저희 아이가 처음으로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뭐가 됐으면 좋겠는지, 하나님이 내가 뭘 하면 기뻐하실지에 대해서 집에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별일 아닐 수 있지만 그 어머님은 굉장히 감동하셔서 오셨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던 아이가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 듣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계속 아이한테 넌 뭐가 되고 싶니? 나중에 뭐 하고 싶어? 이거를 끊임없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처음에 유튜버, 나중에는 경찰, 뭐 대통령, 그냥 아무거나 대답했대요. 근데 귀찮아지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선생님이 나한테 정말 관심이 많고 사랑을 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2학년 친구 아이가. 그러면서 본인도 심각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내 인생의 비전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있구나.
나는 내가 탤런트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세상에 나를 보내셨을 때 어느 누구를 보냈을 때도 최소한 한 가지의 탤런트를 보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2학년짜리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얘기를 조금 더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큰아이가 8살 때까지 미국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왔기 때문에 한국의 생활이 어떤지 너무 잘 알아요. 교육, 치열하다는 강남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싫었어요. 강남에서 학원 다니면서 학교 끝나고 뺑뺑이 도는 그 생활이 너무 싫었고 그렇게 돼서 대학을 가고 졸업을 했을 때 결국에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고민을 굉장히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17년 동안 생활하면서 학교들을 많이 봤어요.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고 저희 아내와 둘이서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절대 우리 그런 흐름에 휩쓸리지 말자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에 들어오게 됐고 저희가 생활을 하면서 주변에서 처음으로 하는 얘기가 아이가 8살이나 됐는데 이거 안 시키세요. 저거 안 시키세요. 미리 이거 공부하지 않으면 못 따라가요.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어느샌가 그런 흐름에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싫어했고 우리가 눈으로 봐왔던 제대로 된 교육, 좋은 교육들 그걸 따라가기로 약속을 하고 들어왔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휩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피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던 곳을 떠나서 우리가 원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자 해서 용인으로 오게 됐고 뭐 그 과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게 해주는 곳이 학교의 교육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꿈에 관심을 갖는 선생님들 계속 물어봐주고 아이들이 본인의 인생의 비전을 이것저것 해보면서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들을 스스로 구분할 수 있게 부모님의 영향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초등학교 때 이루어진다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금 재미있는 학교 생활과 행복한 학교 생활 얼핏 들으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재미라는 건 아이들이 숙제를 안 하고 놀면 재밌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게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습니다. 숙제를 안 하고 노는 게 재미있는 그래서 학교 생활이 재밌다가 아니라 학교 생활이 행복하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적인 기반이 충실하게 돼 있는 상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말씀을 배움으로써 자신의 인생의 비전을 설계해 나갈 수 있는 경지에 이룰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학교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친구들은 공부를 하는 것도 재밌는 거예요. 학습을 왜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지름길로 자기가 가야 되는 길을 가는 것과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는 인생이 되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전 학교에서도 경험을 했고 이 학교에서 지금 변화되는 친구들을 보면서 행복한 학교 생활,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학생들에게 양육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좀 도용하고 있는 것이 no grading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학생들에게 letter grade, 뭐 A, B, C, D, 뭐 number grade, 90점, 80점, 70점 이렇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교육의 본연으로 배움의 본질로 돌아가서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교육이지 내가 몇 점짜리인지 내 수학 점수가 몇 점인지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것들이 서로를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는 구실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이들에게 틀린 것과 너희들이 배워야 되는 것들을 가르치는 그 정도 수준에서 학생들에게 좋은 자극도 분명히 있거든요. 좋은 스트레스. 그 정도의 선에서 아이들 학습에 임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평가는 절대 현재 이 순간의 학생의 수준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에 와서 선생님들이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또 수업에 참여를 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선생님들 눈에는 학생들이
얼마나 노력하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결국에는 얼마나 향상이 되었는지 처음에 비교해서 그러면 이런 궁금한 점이 생기실 수밖에 없으세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벌써 아이들의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학년이 같아도 이제 제가 이따가 영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미 영어 공부를 한 친구들이나 외국 생활을 한 친구들이나 그렇지만 처음에 여기 학교에 와서 영어를 이제 처음 접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의 현재 상태에서의 차이점을 선생님들이 먼저 인지를 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향상하는지를 평가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3월 달에 첫 달에 아이들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어떤 포인트를 준다든지 그 상황을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이미 공부를 많이 했던 친구들, 뭔가를 해왔던 친구들이 점수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친구가 30점, B라는 친구는 10점의 포인트가 뭐가 이렇게 쌓이게 되겠죠. 근데 그 다음 달에는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10점 맞았던 친구는 10점이 출발선이에요. 30점 맞았던 친구는 30점이 출발선이기 때문에 그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30점 맞았던 친구가 35점이 되고 10점 맞았던 친구가 20점으로 포인트가 쌓이게 되면 예상하시는 것처럼 10점 맞았던 친구, 20점 된 친구가 10점이 올라갔기 때문에 30점에서 35점 맞았던 친구보다 더 많은 칭찬을 받게 됩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도 이게 제가 먼저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출발선이 다르게 출발하는 거는 잘못돼 있다고 아이들도 인식을 해요. unfair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러면 하면 어떨까 했을 때 잘하는 친구가 손해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친구조차도 그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형태의 수업이 되냐면 내가 조금 더 아는 그 친구가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한테 나눠주는 하나의 공동체가 같이 발전하는 계기를 이 수업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TA처럼 Teachers Assistant처럼 이렇게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그 친구가 또 격려받고 칭찬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그러면은 이 잘하던 친구들은 어떻게 계속 더 잘할 수 있나요? 이게 그러면은 하향 평준화되지 않나요? 라는 또 질문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들은.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선생님들이 학생 개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숙제가 양이나 질이 다를 수 있어요. 그 아이에 맞춰서 나가는 거죠. 그 아이가 발전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포션은 마련해 놓고 선생님이 전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서는 그렇게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유아학교 우리 선생님 비타민 선생님께서 먼저 나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 유아학교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타민 유아학교 박현희입니다. 네, 우리 교장 선생님, 이사장님, 교감 선생님 너무 학교를 사랑하시나 봐요. 말씀이 기셔서 학교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시는 듯한 게 아니라 사랑하시는 마음이 느껴졌는데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학교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저 이거 누르면 돼요. 교감 선생님 눌러주실 거예요? 네, 눌러주세요. 네. 네, 저길 봐야 되는군요. 네, 교육 이념이요. 저희는 하나 바이블이라는 우리 목사님과 같은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그 사용하고 있는 공과 하나 바이블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함께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거기에서 교육 이념을 따왔는데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이해를 통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한다.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에서 또한 학교에서 우리 유아학교는 소꿉놀이 영역 안에서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것 이거를 저희 교육 이념으로 저희가 출발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교육 목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성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교재를 하나 바이블로 쓰고 있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자, 하나 바이블. 자, 저희는 지금 예배를 초등학교와 월요일은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와요. 사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저분을 제가 교수님으로 뵀는데 초등학교 과연 해내실 수 있을까? 조금 혼자서 괜히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설교 시간에도 가끔 이렇게 요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초등학교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모르는 사이에 저렇게 쓰시는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었는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초등학교와 함께 예배드리는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한글을 못 읽고 읽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성경책을 통해서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며 말씀을 읽는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요건 지금 저희 교실이에요. 화수목금은 저와 함께 매일 같은 본문으로 한 주간 해요. 처음에는 사실 매일매일 본문을 바꿔봤는데 매일매일 같은 본문으로 하는 게 굉장히 능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놀이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옆에 뭐 하는 건가 싶은데 이번 주에 저희가 무비보셋 아시죠? 잘 모르는 분 무비보셋이 누구요? 이러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요나단 왕자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리를 다친 사람이라 그랬는데 아이가 뭐 말한 적 없어요. 자유놀이 시간에 블록을 가지고 이렇게 선생님 무비보셋이에요 하고 저한테 나타났더라고요. 그랬구나. 무비보셋을 지금 표현한 거구나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아이들의 한글, 수, 과학 모든 것들이 녹아나는 은혜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포트폴리오나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낼 수 없는 게 안타까워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느낌이 드는데 저는 그 은혜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고 있습니다. 다음 성품 넘어갈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과 언어, 기본 생활 습관.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내가 배울 모든 것들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이런 책이 혹시 기억하시는 분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 책이 한동안 유행해서 유아교육 학생들 괜히 막 들고 다녔던 기억도 나는데 사실 기본 생활 습관, 성품, 언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웃과 소통하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한다는 것. 자, 저희가 지금 호남 연령으로 우리가 아이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오늘은 누구의 손을 잡아줄게요. 우리 온범이가 따라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하지 않을래요. 이런 말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아이들이 스스로 배워가더라고요. 이거 집에서 장난스럽게 이렇게 했는데 똑같이 따라하는 걸 보고 너무 시끄러워. 그렇다면 내 소리도 시끄러울 수 있겠구나라는 걸 스스로 인지하더라고요. 그래서 호남 연령의 그 유익함을 최대치로 제가 끌어내고 있어요. 처음엔 조금 너무 차이가 나서 어떻게 할까 고민했었는데 이 가장 어린 아이들은 많은 것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언니 오빠들은 동생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제가 귀함을 내가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국가 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 누리과정이라고 얘기하죠. 누리과정은 신체 운동점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 경험, 자연 탐구, 5개 영역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는 전인적인 발달을 해야 되잖아요. 모든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지금 아이가 신체적으로 신체 조절력이 있나라는 것들을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의사소통을 아빠와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되나? 엄마와 어떻게 되나? 선생님과 어떻게 되나? 친구들과 어떻게 되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 유치원에서 상호작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상호작용은 교구와의 상호작용도 있어요. 교구를 어떻게 가지고 놀이하지? 어떨 땐 역할 영역에서 가면을 쓰고도 하고 의사소통하는 법, 상호작용하는 것들은 굉장히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모든 교육적 환경을 통틀어서 아이가 소통할 수 있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사회관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부관계 중요하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큰 아이와의 관계, 작은 아이와의 관계, 아들과의 관계, 딸과의 관계, 얘 둘의 관계가 너무 많아요. 선생님과의 관계, 우리 선생님들도 학교에 엄청 많아요. 영어 선생님과의 관계, 수학 선생님과의 관계 굉장히 많죠. 조부모님과의 관계,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아이가 아빠와의 관계, 엄마와의 관계, 할아버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웃
아주머니와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 그러니까 누리과정에서 다루는 5개의 영역은 굉장히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있어요. 이 5개 렌즈를 가지고 보세요. 계속해서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이 요 부분은 이렇게 보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대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재구성해서 수업에 녹여낸다는 뜻입니다. 예술 경험. 자, 뭐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무비보스에서 한 걸 보니까 다윗을 하고 있는 거 느끼시겠죠. 다윗이 골리앗을 그때도 물맷돌 난리 났었어요. 계속 저 골리앗 엄청 했어요. 맨날 쓰러져야 돼가지고 쉽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나 물맷돌 날아갑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쉽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런 기술도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은 혼자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저희 교실 근처에 크로마프가 놓여 있는데 크로마프처럼 생긴 수금을 가지고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놀라운 시인이었단다라는 고백들을 해요. 예술 경험은 음악, 미술 여러 가지 경험 하나님 만들어신 모든 만물성에서 어떨 때는 소리로 어떨 때는 색깔로 색깔의 선명도 색깔의 다양성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자연 탐구. 저희 지금 뭐 창조수 선생님과 함께 매주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창조수 선생님을 통해서 자연이란 말 안 좋아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성경에 자연을 쳐봤거든요. 검색을 했는데 성경에는 자연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쵸,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여기 누리과정에서는 자연 탐구라고 하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5개 영역을 전부 다 균형 있게 아이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과 넘어갈게요. 특성화, 외국어, 우리 영어랑 중국어를 하고 있는데 집에 가서 엄마 오늘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날 예를 들어서 배웠던 어떤 단어를 가지고 영어를 뭐라고 해요? 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엄마 오늘은 내가 중국어로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제 제가 지금 저거를 안 넣었군요. 자, 여기 이제 그림을 제가 안 보고 설명드렸군요. 다 보고 계시죠? 저 추석 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추석 때 주로 송편을 만들었는데 뭐 송편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중국어 선생님이 저희 또 같은 선생님이세요. 포도씨앗반 선생님이신데 월병 중국에서는 그 명절 때 월병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경험해 보자. 마침 지난달 또 단원이 세계 속 열어놔라. 단원에 꼭 맞추려고는 하지 않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틀은 갖춰 가려고 해요. 저희가 뭐 3월, 4월 단원 주제들이 누리과정에 주제가 있으니까 그걸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고 지금은 또 가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하나바이블이 은혜 퐁퐁 하나님 나라가 이번 주제라면 저는 또 가을이에요. 거기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가을 이렇게 붙여서 이제 했는데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이들과 우리 나뭇잎만 오늘은 줍고만 올 거야. 다른 때는 꽃도 막 여러 가지 관찰하는데 오늘은 잠깐만 나가서 나뭇잎만 주워올 거야. 그래서 나뭇잎을 주워서 오는 길에 우리 아이들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요즘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가을 그 암송 구절이거든요. 한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벌써 외워가지고 나뭇잎을 주워서 오면서 자연스럽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 받으라고 보내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가을이 되고 있네라는 걸 제가 몸소 느끼고 있답니다. 네, 어디까지 했죠? 네, 영어, 중국어 그렇게 생활 속에서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유아체육을 하고 있는데요. 유아체육은 주 1회 영어로 합니다. 저는 영어를 못 하고요. 진짜 영어 잘하시는 선생님이 유아체육을 하는데 일과 평가할 때 오늘은 체육을 안 해서 슬퍼요. 이렇게 하는 말을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재밌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유아체육도 하고 저희 이제 누리과정 속에서 그 신체 표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간에 전체 수업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하고요. 유아체육, 영어로 하는 체육은 주 1회라는 거. 창조습 활동은 뭐 저희 아이들 너무 좋아하고요. 뭐
가서 아이들이 직접 요거 지금 밤 줍기 했는데 밤을 직접 이렇게 발로 이렇게 까보는 그런 일들도 실제로 해보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활동들입니다. 자, 유아교육은 조기 교육이 아니라 적기 교육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에게 주도록 저희가 이제 계속 하고 있고요. 저는 우리 또 아이들이 제 요거 안 했네요. 자, 그거 할게요. 저희 지금 소명나무 학교 제가 듣다 보니까는 그 학교 우리 애들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아이들 갈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소명나무 초등학교에서 저런 것들을 배우는구나.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미 교실과 이런 환경적인 것을 통해서 이미 초등학교의 연계성을 이미 이루고 있어요. 나도 저 교실에서 공부해 보고 싶어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연계성을 최대치로 저희가 끌어서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또 특히 유아 기간은 그래요. 부모님과의 굉장히 가정과의 연계성 있는 교육. 어젯밤에 엄마랑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라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마 오늘은 중국어로 기도해. 아마 지인이 같은데 아버님 계시네요. 지인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 오늘은 내가 중국어로 기도해 볼게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예배와 여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연계성이 이루어지는 것 너무 중요한데 제가 지난번 입학 설명회 때 마지막으로 했던 제 고백이었어요. 네. 요거 보고 할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보배롭고 존귀한 유아로 자라가도록 저 혼자서는 안 되더라고요. 특히 유아기는 부모님들과 함께 사랑으로 섬기고 아이들을 기대하며 기도드리며 기다려주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초등과정 커리큘럼에 대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초등과정은 과목 수가 좀 많습니다. 과목 수가 이것저것 저희가 가르치고 싶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 영어, 수학, 창의수학, 과학, 창조습, 국어, 독서, 중국어, 사회 과목 중에 이제 국사와 세계사를 가르치고 있고요. 한자, 음악, 미술, 체육, 다음 수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핵심적인 요소들만 가지고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수업 우리 앞에서 이사장님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 부연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많은 좋은 학교들이 있어요. 기독 대안 학교들이라고 말하는 학교들이 있지만 이제 학습과 어떤 즐거움, 행복이라는 이 가치 두 가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일 수 있는 양극단의 가치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복함, 즐거움을 찾다 보니 학습적인 어떤 뛰어남을 조금 소외시켜야 되고 또 학습적인 걸 하다 보면 행복하고 즐거운 부분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분명하게 이 두 가지의 어떻게 보면 양극단에 있는 가치를 분명히 하나로 모을 수 있다. 행복하면서도 학습적으로도 뛰어난 아이들. 다만 이 학습이라는 요소가 우리가 생각하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 아니라 모든 영역이죠. 미술이나 음악도 학습의 영역이 될 수 있고 체육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주신 자신에 맞는 탤런트라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의 목적인데 이 성경 수업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저도 이전에 너무 훌륭한 학교에 있었지만 기독 학교들이었어요. 국제학교였고 근데 학습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힘쓰다 보니까 가장 먼저 비중이 작아지는 부분이 성경 수업이었어요. 굉장히 마음 아팠는데 성경 수업이 어떻게 보면 그냥 기독학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 그런 수업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마케팅적인 요소로 이런 대안적 성격의 학교들을 찾으시는 분들은 70% 이상이 크리스찬들이세요. 이 세상 교육에 더 이상 아이들을 보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이 되고 나이가 좀 이제 대학이라는 부분에 이제 가까워지게 되면 잠깐 신앙이라는 부분을 접고 그 교육을
위로 올리고 싶어 하시는 그런 욕구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학교가 그런 부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현장에 있으면서 느꼈던 것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성경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된다. 아이들이 본인의 비전을 찾기에 해주는 것이 학습적인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는 지름길이지 절대 이것이 상반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목사님께서 그런 마음을 교장 선생님도 똑같이 이렇게 나눠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 수업은 저희 학교의 시그니처 프로그램 넘버 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침마다 아이들이 성경 수업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시수를 따로 잡지 않고 저희가 성경을 가르치는 이 시간을 영교시라고 해요. 1교시, 2교시 뭔가 배워야 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학교에 오게 되면 해야 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영어 수업인데요. 저희는 이제 VTCS Passport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저희 프로그램 자체를 명명을 했습니다. Passport 여권이죠. 어느 지역에 어느 나라에 가게 될 때 꼭 필요한 것들인데 영어라는 어떤 문화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강한 요소들이 있어요. 언어를 배우는데 문화를 결여해 놓고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 파스포트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영어 수업에 접목을 시킵니다. 실제적으로 접목을 시켜요. 그래서 Explore, Embrace and Excel in your English Learning Journey, Experience Study Abroad Program Without Separation and Tears at VTCS. 눈물 없는, 이별 없는 유학이라고 저희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유학 생활이 될 수 있어? 유학이라는 거는 환경 자체가 다른데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해요. Environment 밑에 보면 Immersive International Aspect라고 드렸는데 몰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저희는 학교 내에서 구축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점심시간 이후에 영어 수업이 2시간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심을 먹으면 이제 아이들이 여기는 영어를 써야 되는 공간이고 영어를 써야 되는 나라에 내가 와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계속 갖게 해줍니다. 우리 뇌가 어떤 시간이 되면 조금 더 그 익숙해졌던 부분들에 반응하는 그런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제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점심시간이 끝나면 여기는 이제 영어를 쓰는 곳이야.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수업에는 기본적으로 영어로만 대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영어 선생님들하고 만나게 되는 과정에서는 아이들이 영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한국말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efficient methodology 해서 focused on personal ability. 개개인의 역량에 집중한다는 거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어요. 어떤 평가의 요소에 있어서도 아이의 지금 현 상태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어지는 학습의 양이라든지 어떤 질도 다를 수 있고 또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엑스트라로 선생님이 뭔가를 더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실력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본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영어를 배울 때 공부하고 학습한다는 느낌을 최대한 갖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색깔 중에 하나예요. 언어라는 것을 잘 아시겠지만 공부로 저희가 배우지 않았어요. 한국말을 배울 때도 의사소통의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언어는 의사소통에 성공하면 아이가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도 다양해요. 수준이 다양해요. 저희가 지금 현재 내 레벨이라는 말을 저희는 싫어하기 때문에 쓰지 않지만 내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 과정 안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만 하더라도 많은 차이들이 있어요. 사실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얘기들을 영어 문장으로 만드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머릿속으로 이미 나이가 좀 있는 친구들은 머릿속으로 한국말로 문장을 만든다 번역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지만 저희는 그것들을 깨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수업 시간에 외치는 얘기 중에 하나가 spit it out, 그냥 뱉어라 라는 얘기예요. 생각나는 뭔가가 있으면 그냥 던져놓고 거기에서 네 의사를 표현하면 된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겁을 많이 냈어요. 영어 수업을 영어로 한다고? 난 영어를 배워보긴 했지만 영어로 하는 수업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데요, 선생님. 이 수업이 1달, 2달 지속되다 보니까 모든 아이들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너무 더워서 물 마시고 싶어요. 이걸 먼저 한국말로 만들어서 It's too hot here, so I want to drink water. 뭐 이런 표현을 머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too hot, sweating, water 이렇게만 표현해도 이 학생이 뭘 하고 싶어하는지 소통이 됐기 때문에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내가 영어를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영어가 학습이 아닌 공부가 아닌 먼저의 본연적인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아이들에게 각인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문법이라든지 채워져야 되는 것들은 그 다음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디자인하셨을 때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시기들이 대략 정해져 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한테 문법을 가르치면요, 저희들이 학교 다녔을 때 배운 거 있잖아요.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런 표현들밖에 못 씁니다.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창의성이 닫히는 거예요. 많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대한 아이들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자기의 표현법에 따라서 영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영어 수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한 예로 지금 이 자리에 없죠. 우리 예준이가 있었는데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어하는 친구인데 표현하고 너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항상 제가 spit it out, 그냥 뱉어. 네가 생각하는 것을 그냥 던져놔봐. 선생님이 이해하면 넌 성공한 거야 했더니 숙제를 안 해왔을 때 우리나라 친구들은 I didn't do my homework 뭐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근데 이 친구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I'm not with my homework 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with라는 표현을 우리는 그냥 가지고 있다, 함께 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표현이 미국에서는 많이 쓰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칭찬이 됐어요. 다른 친구들은 이상하게 들리는데 그게 맞아? 이런 표정으로 봤을 때 제가 You're right, brilliant, 정말 잘했어. 네가 그 생각을 해낸 것 자체가 성공한 거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전혀 틀린 게 아니야. 너무 잘했어라고 했을 때 이 아이는 어깨가 이렇게 쑥 올라가죠. 와서 뭔가 한마디라도 더 해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저희 선생님들이 다 뭐 원어민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랜 외국 생활을 통해서 영어로만 소통하시는 거는 굉장히 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과 실제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살아있는 영어를 익히게 하는 것이 저희의 방법이고요. 그게 효과를 진짜로 드러내고 있어요. 영어에 관심을 갖고 라이팅하고 한국 학생들이 잘하는 거는 인풋은 너무 잘해요. 리딩, 리스닝 잘합니다. 근데 스피킹하고 라이팅 하는 거는 어려워해요. 이건 다음 작업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것들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건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또 영어가 즐거운 뭐 공부하고 이게 점수를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표현하고 상대방이 표현하고 싶은 걸 내가 알아듣고 이걸 글로써 말로써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부담 갖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아이들이 영어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 구성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내 클래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레벨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뭐 레벨이라는 것 자체를 저희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국기를 보시면 대략 아실 거예요. 사우스 아프리카, 유나이티드 킹덤, USA,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이렇게 있는데 저게 사실은 이제 레벨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왜 저런 나라들이냐?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아시겠지만 스페니쉬를 쓰는 나라지 영어 쓰는 나라가 아닌데 선생님들의 백그라운드가 저쪽에 있는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선교사장으로 오래 생활하신 분, 영국에서 유학하신 분, 이제 미국에 생활한 저, 그리고 또 아르헨티나에서 생활하셔서 미국에서 또 생활하신 선생님 이렇게 해서 반이 구성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아이들을 받아서 설문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영어 경험이 있는지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경험을 판단을 하고요. 어떻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이 반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학년별로 구성이 돼 있지 않죠. 영어 수업이 자기한테 맞는 것. 그러면 6학년과 1학년이 같은 반이 될 수 있나요? 저희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합니다. 사실은 인지적인 부분에서 1학년과 6학년이 나눌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연령대가 섞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이제 제가 가르치고 있는 USA 같은 경우는 3학년에서 6학년이 있어요. 이렇게 섞여 있는데 너무 분위기 좋게 아이들이 협업하고 같이 발전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저희들이 반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패스포트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린 중에 또 하나의 이유는 아이들이 다른 나라로 여행을 한다고 저희는 표현을 하거든요. 여행을 하거나 진짜 그 반으로 이제 가게 되면 이민을 간다고 표현을 해요. 패스포트를 가지고 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녀보고 나한테 맞는 거 선생님 저는 이 반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저희들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행 갔다 와. 그러면 부담 없이 가서 이 반은 좀 제가 하기엔 쉬운 것 같아요. 저 반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가도록 하는 게 저희 영어 교육의 핵심입니다. 뭐 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많지만 혹시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상담을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해드릴 테니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학인데요. Math in Math라고 해서 저희 수학 선생님 지금 오늘은 참여를 못 하셨는데 수학 선생님께서 굉장히 수학을 언어와 결탁해서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세요. 수학이라는 말 자체도 한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저기 이제 디스플레이 되신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자적인 이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수학에서 사용하는 한자들을 가르칩니다. 수학 시간에 가르칩니다. 영어도 가르칩니다. 영어 아이들이 한국말로 알고 있는 어떤 직각삼각형 이런 것들을 영어로도 얘기해주고 함으로써 아이들이 전방위적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해도 이것들이 개념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너무 좋은 얘기들로 뭐 수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질서를 이해하는 귀중한 도구라는 것이 수학 시간의 모토고요. 책 속의 지식으로 모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적용하는 활동을 강조한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다음에 나오는 창의 수학하고도 연결이 돼요. 수학을 책으로 수로 드릴이라 그래서 반복 연상 계속 푸는 그 작업도 필요하지만 개념적인 이해, 내가 배운 것을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수학에서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수학을 왜 하는가? 결국엔 수학은 하나님이 질서, 정확하신 분이라는 것, 창조 세계의 질서 이런 부분들을 가장 잘 담고 있는 학문이 수학 학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워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또 이해하며 서로의 배움을 즐겁게 형성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하고 있는 수학의 하나의 목적이고요. 또 창의 수학 말씀드린 대로 보드 게임, 무슨 게임을 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이것들을 통해서 전략을 짜고 사칙 연산을 배웠던 거를 미리 계산해서 하는 것들. 아이들 뭐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뭐 컴퓨터로 하는 그런 게임들도 있잖아요. 저희는 뭐 그런 것들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만 창의 수학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의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고 또 잘 드러나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가 지금 3학년에 다니고 있는데 몰랐던 아이의 그런 능력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큐브 맞추는 것도 저는 전혀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손놀림만 가지고 팍팍 돌리는데 너무 깜짝 놀래요. 우리 아이들이 큐브를 가지고 그 입체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계산해 가지고 금방 뭐 한 20초도 안 돼서 맞추더라고요. 흐트러져 있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 학교에서 진짜 살아있는 교육을 하고 있구나. 저도 이제 실감을 하게 됩니다. 네, 창의 수학 과목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또 하나의 제가 이제 시그니처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리는 창조 숲 프로그램입니다. 이미 앞에서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아이들이 이 수업을 갔다 오면 생기가 차서 뭔가 회복돼서 돌아오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자연에서 참 저희 학교 세팅이 자연과 친화적인 세팅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 과학을 배우고 뭔가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는 것보다는 실제 나가서 교실에서 배웠던 것들을 발견하고 또 그것들을 배워나가는 것이 저희 학교가 할 수 있는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창주 선생님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사를 와서 저희 아이가 이제 미국에 살았을 때는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 있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아쉬워서 수소문해서 이 선생님 밑에서 유치원 때부터 이제 1학년 때부터 수업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굉장히 지금은 학명으로 사슴벌레 하면 그냥 우리는 사슴벌레만 알지만 뭐 제 눈에는 모르겠어요. 똑같아 보이는데 뭐 1cm 차이로 종이 다르고 뭐가 다르다는 것들을 빠삭하게 알고 굉장히 즐거워하고 이 아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으로 갑자기 돌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그걸 통해서 회복하고 또 생기 있게 또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었는데 이 선생님이 이 학교에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용인 지역에서는
정말 탑이십니다. 그런 선생님이 학교에 오셔서 아이들한테 그냥 수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학교 아이들은 저는 정말 복받은 친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친구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네, 현장에서 접하는 자연과학, 자연이라는 말씀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성경에 자연이 없다는 얘기를. 근데 어찌 됐건 저희가 이제 과학이라는 수업과 연계해서 이 창조숲 수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 과목 지금 국사와 세계사, 국사는 지금 3, 4학년이 배우고 있고요. 세계사는 5, 6학년. 이제 6학년이 올해는 지금 배우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5, 6학년이 배울 겁니다. 성경적 세계관, 어떤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통합적인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사실은 이 역사 과목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다양한 과목들, 다른 필드들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음악도 나오고 미술도 나오고 뭐 발전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이 세계관이 정확하게 잡혀 있다면 통합적으로 모든 과목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원인과 결과들을 cause and effect를 아이들이 알게 된다면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계사 역사 수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될 수 있으면은 우리 학교의 1학년들부터 다 처음부터 이제 배울 수 있도록 과정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어 한자 저희 교장 선생님 대만 선교사 자녀로서 선교사님 자녀로서 생활하셨기 때문에 원어민이십니다. 그냥 원어민이십니다. 그래서 중국어 지금 유아반 선생님이시기도 한 초콜릿 선생님도 중국 분이세요. 한족이시고 한국말을 너무 잘하십니다. 한국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 가르치는데 이 두 분께서 수고하고 계시고요. 일석삼조죠. 한국어가 중국어 한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중국어를 배우는 거 저희가 언어 교육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방과후 수업에는 스페인어도 있습니다. 스페인어도 있고요. 될 수 있으면 나중에 일본어도 추가하고 이럴 생각이 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언어를 접하는 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부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바이링구얼, 트라이링구얼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이거를 영어로는 이거고 이걸 통역해서 일본어로는 이러고 스페인어로는 이거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역량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개설은 못하고 있지만 될 수 있으면 많은 외국어들을 어렸을 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학교에 가지고 있는 또 목표고요. 중국어나 한자 같은 경우는 그냥 공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HSK라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시행하는 시험인데요. HSK 4급을 받으면 아마 중국에 유학 가는 것이 허락이 되는 거예요. 토플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시험도 아이들이 급수에 맞게 볼 수 있도록 한자도 한자 능력 검정 시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내가 배운 것들을 실제로 시험을 통해서 뭔가 손에 쥐는 결과물을 받게 되면 그게 또 능률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자존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한껏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어 수업 제가 짧게 지나간다고 해서 절대 저희가 등한시하는 수업이 아니라 이미 많이 아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짧게 설명드리고 가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국어 수업도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업은 그대로 합니다. 다만 거기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적인 목적들을 투영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생각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기 때문에 나의 생각, 타인의 생각, 서로 의사소통하고 이해하는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믿음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지문, 그러니까 사용하는 지문이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이 아니라 성경이라든지 뭔가 기독교적인 내용을 품고 있는 그런 지문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뭔가 성경 수업, 학교가 기독교 학교인데 국어는 그냥 따로 놀고 영어는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 끈 안에서, 이 틀 안에서 같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독서, 국어하고 별개적으로 저희는 독서 수업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독서는 다독 일단 많이 읽고 이런 거보다는 저희가 지향하는 독서 수업은 정독을 하고 또 이 책을 읽는 즐거움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독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급 시간에 아이들한테 내가 읽었던 책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고 있고, 아까 영상에 잠깐 나왔는데 선생님과 1대1로 북토크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선생님이 그 책을 매개체로 해서 아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에서 또는 그냥 학교 생활하면서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은연중에 아이들의 자기의 심리 상태가 드러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책 속에 나오는 캐릭터를 통해서 거기에 빗대서 얘기한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책을 꼼꼼히 읽고 질문하고 생각하며 그 생각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것을 독서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네, 체육. 체육도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는, 제가 생각했을 땐 이것도 저희가 다른 학교와 대비되는 시그니처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MYB라는 건 이제 Move Your Body라 그래서 아침에 저희가 연교시에 성경을 배우죠. 그 전에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은 체조 시간은 아니지만 몸을 움직여서 아이들이 영을 깨우기 전에,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영을 깨우기 전에 우리의 몸을 먼저 깨우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오자마자 하는 시간 10분에서 15분 정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피지컬 에듀케이션, 체육 시간이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그냥 체육 시간은 노는 시간이 아니에요. 공 던져주고 너희들끼리 뭐해 이런 시간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저희 체육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가지고 아이들이 몸을 움직이면서 영어도 배우면서 체육을 하는데, 각 연령에 맞게끔 필요한 것들이 발달할 수 있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체육도 교육의 일환으로 분명하게 저희가 얘기할 수 있고, 이 체육에 어떤 특기가 보이고 또 이 체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이들이 저희 눈에도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체육은 공부 못하기 때문에 할 게 없어서 하는 수업이 아니야. 저희는 당연히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 정확한 목소리를 내주고 너한테 주신 탤런트는 체육을 통한 거야. 몸을 이용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어. 이런 부분을 또 강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악 미술, 음악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의 조화겠죠. 그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음악 수업의 모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1시간은 악기를 배우는 시간, 1시간은 다른 음악 이론이라든지 합창을 한다든지 이런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는 우쿨렐레하고 리코더, 그다음에 다른 이제 조금 접하기 쉬운 악기들을 가지고 악기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바이올린이라든지 첼로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서 수업에 넣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학교에 오케스트라까지 만들어서 아이들이 서로 협동하는 것들을 이 음악 수업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 것이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입니다. 미술 오시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작품 했던 것들을 계속 전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학교에서 하는 그냥 물론 훌륭한 수업일 수 있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미술 수업은 조금 다를 거예요. 아이들이 창의성을 정말로 생각을 하시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자기의 표현, 자기의 기분이나 생각들을 이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하고, 거기에 나아가서 이 미술이라는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까지도 연결시켜서 수업을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음악 미술 수업 저희가 일주일에 2시간씩 계속 수업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생소하실 수 있는데 다움 수업이 있습니다. 이 수업은 일주일에 1시간씩 담임 선생님하고 한 주간 동안 배웠던 성경에 대한 토론을 하기도 하고,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다른 생활 안전 지도라든지 성품 수업이라든지 학습에 대한 고민들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하고, 학급 자치 회의를 하기도 하고,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인데, 내가 그냥 이 한국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서 어떠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것이
이 조화를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의 또 명령이다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을 저희가 다음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수업들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뭐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수업이 없어요. 이렇게 앞에서도 얘기해 주셨지만은 학교에 오는 것들을 너무 즐거워하고 저희가 피치 못하게 어떤 요일이 많이 빠지는 날들이 있어요. 저희가 현장 학습을 가고 뭐 체육대회, 스포츠데이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보통 이제 금요일 날 많이 빠지게 되는데 금요일 날 그 수업을 여러 번 빠진 친구들은 굉장히 속상해해요. 다음에는 저한테 와서 다음에는 이 수업 금요일 날 얻지 말아주세요 이런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즐겁게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에 대해서 잠깐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 다음에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는 학교와 가정이 소통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 한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절대 학교에 맡겨뒀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내가 안 보고 이렇게 봤더니 뭔가 성장했다 그런 걸 기대하는 분들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같이 가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피드백을 주시고 또 학교에 요청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시면 학교에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거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지금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마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된 거죠. 학교가 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오해가 없고 또 이 하나의 학생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저희가 1년에 1회 가정 방문, 담임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의 신앙 및 생활 전반에 관해서 부모님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또 가정 환경 뭐 옛날에 저희가 학교 다녔을 때 그런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학생이 실제로 살고 있는 공간을 가면 선생님이 이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그 틀도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에 1년에 1회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ollaborative PTC라는 게 있는데 Parent Teacher Conference 뭐 잘 아시겠지만 학기당 1회 부모님께서 학교에 오셔서 선생님들을 만나서 이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학습과 생활에 대한 부분이 커요. 다른 부분 뭐 신앙적인 거는 다른 기회에 이제 얘기를 나누고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이의 진행 상황과 부모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인데요. 지금 사진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선생님 뭐 영어 선생님 만나고 수학 선생님 만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이 같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같이 들어오셔서 그 과목별로 얘기를 해주시는데 두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여러 선생님의 얘기를 한 자리에서 들으시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 몰랐던 거를 캐치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선생님들도 내 수업에서 예를 들어 영어 수업에는 이 친구가 너무 훌륭하게 잘하는데 수학 선생님의 얘기는 조금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 그러면 수학 선생님은 저 친구가 영어 시간에는 왜 저렇게 열심히 해서 잘할까? 종합적으로 선생님들도 아이를 판단하고 또 자신의 교육 방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이 아이한테 맞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한 번씩 PTC를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학기에 저희는 이제 10월 말에 마지막 30일, 31일 날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때 또 많은 얘기들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학 중에 아까 소나답, 소명나무 답사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 권역별로 현재는 국내를 이제 돌아보고 있고요. 지리 답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이들이 여름 방학 때는 서해안 쪽을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너무 귀중한 경험이었고 즐거웠던 시간이었고 방학마다 겨울 방학 때도 아마 진행할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마다 아이들이 다니면서 전문적으로 설명해 주는 선생님이 감사하게도 소명나무 저 중고등학교에 계신 지리 선생님 그루터기 선생님이라고 교감 선생님 계신데 그분이 같이 가서
정말 아이들한테 헌신적으로 잘 가르쳐 주시고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에 추가적으로 또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것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시기적으로 저희가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계획하고 있다는 거,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뭐 여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 단계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과후 교실, 돌봄 교실, 저희 현재 방과후 교실 저희가 학교가 학생들이 8시 40분까지 등교하면은 3시에 모든 프로그램을 일단 마칩니다. 근데 그 다음에 3시 이후에 방과후 교실이 두 교실은 나눠져서 4시 50분, 5시 정도까지 수업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악기 수업들이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뭐 운동하는 거는 플래그 풋볼이라고 미국에서는 이제 풋볼 하면 미식축구 아시죠?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격렬한 프로그램이긴 한데 저희 플래그 여기에 이제 깃발을 꽂고 깃발을 잡으면은 이제 태클하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이제 수업이 있는데 저도 이제 한국에서는 잘 몰랐던 운동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운동을 알게 되고 굉장히 온몸을 발달시키고 신체의 어떤 민첩성이라든지 순발력이라 이런 모든 것들을 다양하게 발달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하는 학교는 아마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풋볼을 하는 학교가 있다?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또 소개시켜드리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학 말씀드린 대로 영어와 뭐 스페인어 관련돼서 영어 독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성하고 있고요. 부모님 대상으로 저희가 또 영어 수업을 저희 영어 선생님이 해주세요. 처음에는 이제 수줍기도 하시고 그래서 잘 안 오셨는데 이게 엄청 또 재밌는 수업인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듣고 있어도 나도 듣고 싶다 할 정도로 제가 들어가도 됩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수업이 재밌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또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고 어머님들도 한 분 한 분 들어가셔서 제법 지금 규모가 돼 있는 수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보내시고 또 학생들과 함께 같이 교육 뭐 받으실 수 있으면은 받아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구나 어느 정도는 또 파악하실 수 있는 그러한 수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과 후에 또 돌봄 교실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뭔가 배우는 시간이라고 보다는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숙제를 좀 집에 가서 부모님의 숙제가 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저희 이 수업의 목적입니다. 방과 후 돌봄 교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끝나면 아이들이 도서관에 가서 본인의 숙제를 하고 또 이 과정들을 보면요. 형이나 또 누나들이 동생들을 가르쳐 주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이것들을 발전시켜서 기획하고 있는 거 여기에 쓰지는 않았지만 폴팀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멘tor 멘티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전에 있던 학교에서는 고등학생들이랑 뭐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연결했던 프로그램인데 제가 보니까 저희 고학년 친구들과 저학년을 묶어줘도 충분히 이 아이들끼리 사이에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주고 또 배움이 일어나고 또 가르치다 보니까 6학년 친구가 와서 내가 이거 가르칠 때 선생님한테 들었을 땐 몰랐는데 가르치다 보니까 이거 알아졌어요.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 상태에서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뭐 학교의 상황이나 이것보다 앞으로 발전하고 더 나아지는 부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드린 프로그램 좀 얘기가 많이 길었죠. 이게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은데 한정돼 있다 보니까 말도 빨라지고 그랬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학부모님으로 계신 최웅재님, 저희 4학년 최봄, 5학년 최한 학부모님의 아버님이신데요. 간략하게 또 테스티머니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같이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4학년, 5학년 소명나무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제가 여기에 나와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소명나무에 보내게 됐고 어떻게 소명나무를 생각하는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소명나무를 보내려고 했을 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 건물이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뼈대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이 좀 걱정스럽고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 새로 생기는 학교이기 때문에 어디다가 물어볼 데가 없었습니다.
어떤 학교인지 물어볼 데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한 학기 지나고 나서 지금 드는 생각은 보내길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느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잘 보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아이들이 그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 40분씩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그 교수님이시자 목사님이신 그 이사장님한테 그 수준 높은 성경 공부를 배운다는 게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영어가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어들을 모르는데 그냥 읽는 수준으로 영어를 배우는 그 시험을 보기 위한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영어를 배운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집에서 책을 많이 읽는데요. 처음에는 단어들을 이렇게 잘 못 읽다가 지금은 또렷하게 읽는 단어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냈을 때보다 훨씬 영어가 많이 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를 제가 생각해 봤더니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 실제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스페인어, 중국어 이렇게 제가 아는 거는 여기까지 이렇게 구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어가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체육 활동을 많이 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 일반 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선생님들이 되게 소극적으로 체육 활동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위험하다거나 어떤 책임질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소명나무는 강도 높은 체육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 너무 오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방학이 길어지거나 연휴가 길어지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학교 가고 싶다. 이런 말을 자주 하고요. 그리고 숙제를 알아서 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숙제 알아서 하고 그 다음 날 준비를 합니다. 뭘 어떻게 가져갈지를 준비를 하고 이게 학교에 가고 싶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선생님들이 정말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해 주기 때문에 그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여기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 우리와 달리 정말 이제 잘 보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 혹시 궁금하신 사항 Q&A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혹시 또 개별적으로 하시고 싶다 하시면 끝나고 질문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어떠한 과목이라든지 어떠한 고민 사항이라든지 아이들을 왜 지금 학교를 또 이렇게 알아보고 계신 상황인지에 대해서 나눠주시면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을 놓고 어떤 방향성 없이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보다 아이한테 맞춰서 듣고 싶으신 부분들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알려주세요. 네, 현재 지금 미금역에서 여기까지 운영하는 스쿨버스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앞으로도 이제 학생들이 들어오면서 스쿨버스가 필요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라인 지나다니는 그 노선의 라인에 같이 타는 친구들이 좀 있어야 스쿨버스는 엑스트라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의 부담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스쿨버스는. 네. 또 다른 어떤 질문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버님. 돌봄 시간 현재는 5시까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혹시 뭔가 필요한다든지 학교 자체적으로는 사실은 그 이후 시간을 하긴 힘들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저희가 이제 엑스트라 인력을 좀 사용한다든지 해서 뭐 가능한 시간들을 좀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그 요청을 하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학교가 뭐 7시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지만 5시에 끝나고 그 이후에는 또 엑스트라로 저희가 필요하다면 기획하는 것들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전학년이 3시에 마치고요. 화요일 날만 한 교시가 더 있어요. 저희가 욕심이 좀 많다 보니까 화요일 날은 3시 40분까지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뭐 다음 학기에도 거의 동일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뭐 7교시가 있어서 조금 늦게 끝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안양 있고요. 하남에서 오는 친구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매일 등교를 이제 부모님께서 해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없으실까요, 이제? 네,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혹시 더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어떤 과목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